네,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을 알아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재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7만 원을 10개월 만에 이탈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네. 사실 제가 저번 주 방송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시장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저번 주 후반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단으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 반등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아무래도 계속되는 이런 급락세 연출이 지속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에서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부진한다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장의 영향을 덜 받고 외인의 수급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고, 크게 좀 두 가지 면에서 보자면은, 그렇다면 결국은 약세장에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냐고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이 주가가 빠져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빠르게 올라오는 업체들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나 기존의 자율주행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이제 신성장 사업 구조 자체가 계속 이제 변화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신규 성장 산업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찾아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실적주를 담아야 되는 타이밍이라면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장비 부품 업체인데, 네. 사실 삼성전자 주가도 부진하고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나 관련 부품 업체를 보는 게 맞냐라는 예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투자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미 가격 개별 어떤 제품단의 반도체 제품단의 어떤 업황이랑은 상관없이 결국은 글로벌리하게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업체들이 투자를 좀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운드리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큰 TSMC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격적으로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3년에 걸쳐서 한 1,000억 달러까지도 투자를 한다고 했었었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CPU의 강자인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불과 올해 3월에만 해도 200억 달러 정도 들여서 미국의 이제 애리조나주나 공장의 신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6개월 만에 지금 향후 유럽에 10년 동안 800억 유로 가까운 신설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어떻게 보면 해성 DS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증설 계획, 공격적인 증설 계획에는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되지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증설에도 좀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표 하나 파워트레인별 이제 평균 반도체 탑재량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어떤 차량의 내연기관에서 최근에 전기차나 여러 배터리 실리는 차량으로 그 파워트레인이 변화하면서도 반도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요. 이 밖에도 자율주행 등이 계속 좀 추가되면서 결국은 전장화가 차량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당 반도체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탑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런 전방 업체들이 좀 선제적으로 지금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 먼저 해성 DS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수급난이 상당히 심하지 않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수급난은 상당히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결국은 이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에 대한 수급난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해성 DS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떤 업체냐면 반도체 이 기판을 생산하는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지금 출하량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요를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공고하게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이제 주로 기판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해성DS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리드 프레임이라 그러면 사실 기존의 반도체 이제 예전에 탑재되던 기판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패키지 기판으로 고도화되면서 넘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혜를 예상을 하는 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와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고도화가 되다 보면은 내구성에 대한 그 신뢰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구성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IT형 디바이스처럼 반도체를 계속해서 고도화만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이를 위해서 이런 내구성을 견디기 위해서는 패키지 기판보다는 기금속으로 도금을 한 리드 프레임 밖에 좀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입해 있는 업체들도 한정되어 있고 글로벌리하게는 해성DS를 포함해서 한 6개 업체 정도밖에 없는데 시장을 크게 미국 쪽 고객사 대응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이랑 유럽 쪽 업체들 대응하고 있는 해성DS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 유럽에도 공격적으로 반도체 이제 증설하고 있는 점 보았을 때는 해성DS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목해볼 유망주 두 번째 종목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라운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라운테크라면 시총도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래서 모르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제 이 그림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에 들어가는 로봇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EFFM이나 진공이송 모듈로 이제 되어 있는 이런 트랜스포 모듈 자체를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그림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진공 백큐ම් 로봇 쪽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글로벌리하게는 미국의 브룩스나 일본의 울박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관련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기술적인 우위라고 있다면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공 로봇 기술 자체를 전부 최근에 국산화에 성공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탑재해서 나가고 있고 사이맥스 경쟁사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들로부터 좀 모듈을 이제 조립해서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운테크 실적은 좀 어떻죠? 네, 실적 부분도 보시면은 사실 기존까지는 고객사 확보 측면에 따라서 그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실적도 상당히 미비했다가 올해 추정치 보시면은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사실 기존의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이제 고객사를 상당히 꾸준히 다변화를 하고 있고 결국 최종 고객사 단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실적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경쟁력 때문에 미국의 저희 국내의 사이맥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점유율도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10억에서 올해 6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년부터인데 이미 저희가 이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증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런 증설이 완료가 되면 연간 생산 능력이 기존에 한 400억에서 내년부터는 1000억에서 15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게 될 걸로 보고 있고 이렇게 외형이 성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마진율까지도 따라 올라오면서 내년부터는 이익률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만 이렇게 반등을 줄 때 만약에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실적주들 해성DS와 라운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히든 챔피언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